안녕하세요. 태조선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너머니 노예분입니다. 오늘 코스닥 강했죠. 오늘 코스닥 시장 정말 강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날 코스닥은 천수 다시 돌파했고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개인이 좀 올려들어서 가열된 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수급의 대차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코스닥 상승은 개인이 만든 장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가격을 밀어 올린 장이었습니다. 잠깐 시장을 한번 볼게요. 먼저 시장에 퍼진 오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오늘 급등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열된 추격 매수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늘 코스닥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전략적 매수가 주도한 장이었습니다. 즉 보이는 시장하고 실제 시장이 완전히 달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역시 코스피 랠리의 확산입니다. 최근 시장의 중심은 분명히 코스피 대형주였는데 반도체하고 AI 그리고 배당, 자사주,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밸류업 정책,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5천이라는 내레이티브까지 더해졌죠. 이 과정에서 대형주는 이미 상당 부분 올랐고 자금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목적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1단계 코스피 대형주, 2단계 상승 모멘텀 확산, 3단계 코스닥 중소형주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강세는 새로운 재료라기보다는 상승의 확산 국면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러면 수급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샀는가? 이게 답이다. 자, 오늘 시장의 핵심 수급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볼게요. 개인은 1.7조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약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즉 코스피는 개인이 받아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구도였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개인이 약 2.9조 원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4,620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관 전체가 약 4.6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2.1조, 연기금에서 1.5조,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까지 기관이 총 집중을 하고 들어온 시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코스닥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 상승의 원인은 뭘까? 제가 올해 2025년 12월 달에 코스닥의 상승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 아마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1월 초에 아마 이렇게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그 결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기대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코스닥 3천, 중소벤처 육성, 성장주 중심의 자본시장 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나 제도가 나온 단계는 아닌데 이 정도 메시지만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지금 성장주를 담아도 된다는 명분이 되는 거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정책적인 기대는 단기 모멘텀입니다. 실체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책보다 수급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가격을 미리 올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수급 장사다. 사실 상승의 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승의 속도가 좀 빠르긴 하고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항상 변동성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조정을 전제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코스닥 150을 안 사신 분들은 최소한 한 주를 사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본이 밀어올리는 시장입니다. 돈이 밀어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지수 쪽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갖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코스닥 150을 안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구독자분들 꼭 한 주를 사서 지켜보십시오. 한 주를 사야 지켜봅니다. 저도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는 급등인 당일에는 전액 매수는 금지입니다. 전액 매수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손절과 익절 기준을 숫자로 먼저 정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7%는 손절, 플러스 15%는 1차 익절,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저도 잘 안 냅니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이제 그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테마나 개별 종목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1, 2주 동안은 이걸 꼭 체크를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는지, 다음이 상승이 섹터 전체로 확산이 되는지, 그리고 정책 제도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지, 이건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 맞춘 ETF 전략인데,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샀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1억 3,500만 주가 거래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보면 완전히 기관하고 외국인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자산으로는 코스닥 150 ETF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꼭 한 주를 사세요. 무조건. 안 사면 한 주를 사야 지켜보는 거니까 꼭 한 주를 사십시오. 여기에다 위성으로 2차 전지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관이 선호하는 섹터를 더하는 구조가 좋습니다. 내일 여유가 되시면 한 5만원 정도 해서 코스닥 150 ETF 하나, 2차 전지 ETF 하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 ETF 하나, 이렇게 해갖고 랜덤하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랜덤하게 사셔도 상관없고, 지금은 시장이 위로 올리기 때문에 사면 다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한 주를 사셔갖고 지켜보십시오. 코아 70%하고 위성 30%. 코아는 먼저 들어간 위성을 조정할 때 분할 매수하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코아를 100% 따라가지 말고 코아는 70% 따라가고, 위성으로 들어가는 2차 전지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한 30% 정도, 이렇게 비중을 구분을 해놓고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운영이 아닙니다. 수급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빠른 상승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수익을 결정하기도 하죠. 방향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방향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한데, 규칙보다는 사실 방향이 먼저고, 규칙은 올랐을 때 얘기하시죠. 올라고 나고 난데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되지. 올라가기 전에 무서워서 손절할 걸 생각해갖고 지금 안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시고, 단 지금은 코스닥 150은 사야 된다. 한 주 꼭 사십시오. 급하게 준비하는 중원보험 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주식시장에서 좋은 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미국,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AI, 조선, 방산, 증권, 화장품, 또 있나? 자동차,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뭐 자금의 한계는 있고, 나오는 금액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서 홀딩하고 쭉 가야 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바이, 홀드, 그리고 레이스 쭉 가서 정점에서 팔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점에 자꾸 내려왔을 때 그때 팔면 되잖아요. 정점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머니 노예분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꼭 큰 힘이 됩니다.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외롭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